대한민국 최고의 마케팅 전문가들이 몇 시간째 숨막히는 침묵 속에서 112페이지에 달하는 PPT 슬라이드를 넘기고 있었다. 프로젝트 코드네임 스타더스트 블루. 하반기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의 판도를 바꿀 삼성의 야심작, 그 얼굴을 결정하는 운명의 시간이었다. 수많은 톱스타와 인플루언서의 얼굴이 스쳐 지나간 후 마침내 마지막 슬라이드 중앙에 한 사람의 얼굴이 큼지막하게 박혔다. 트로트와 K-발라드를 넘나들며 전 세대를 아우르는 국민 4위 이찬원이었다. 브랜드 팀장이 마른 입술을 떼며 조용히, 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확정입니다. 이번 메인 스토리텔러는 이찬원으로 갑니다. 이 결정이 사내 메신저를 타고 빛의 속도로 퍼져나가던 그 시각, 여의도 방송국 주차장으로 내려가던 이찬원은 아무것도 모른 채 매니저와 다음 스케줄을 조율하고 있었다. 그의 손에 들린 휴대폰이 잠시 후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30통의 축하 메시지로 폭발하리라는 것은 상상조차 하지 못한 채 연예계와 산업계를 동시에 뒤흔든 이찬원 쇼크는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다. 그리고 그 거대한 파도의 이면에는 왕좌의 주인 이명웅이라는 거대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사실 삼성의 첫 번째 카드는 이명웅이었다.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 이는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글로벌 시장을 정조준하는 초대형 캠페인에 프리미엄과 신뢰의 상징인 이명웅만큼 완벽한 아이콘은 없었다. 그의 이름값은 단순한 인기를 넘어 하나의 브랜드였고 그의 팬덤은 국경을 초월하는 막강한 군단이었다. 삼성 내부에서도 이명웅 카드는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성공 방정식으로 여겨졌다. 하지만 협상은 예상치 못한 난기류를 만났다. 익명을 요구한 한 업계 고위 관계자는 몸값의 문제가 아니었다고 기팀했다. 그는 이명웅 측은 단순한 모델 계약을 넘어 자신의 음악 세계와 연계된 장기적이고 거대한 글로벌 프로젝트를 제안했다. 라이브 퍼포먼스를 중심으로 한 거의 콘서트 투어에 가까운 큰 그림이었다고 전했다. 이는 아티스트로서의 완벽주의와 글로벌 무대에 대한 그의 비전을 보여주는 대목이었다. 그러나 삼성의 시간은 촉박했다. 빠른 론칭 일정과 가족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한 대중적 브랜딩을 동시에 잡아야 했다. 이명웅의 프리미엄 이미지는 더할 나위 없이 매력적이었지만 당장 시장의 갈증을 풀어줄 생활 밀착형 친숙함이 절실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삼성의 전략은 급선회했다. 급한 불을 꺼주고 나아가 새로운 불씨를 지필 수 있는 히든카드. 그 이름이 바로 이찬원이었다. 이는 이명웅의 패배가 아니라 삼성의 전략적 선택이었으며 이찬원에게는 하늘이 내린 기회였다. 그렇다면 삼성은 왜 수많은 톱스타를 제치고 이찬원이라는 전례 없는 카드를 꺼내 들었을까? 유출된 삼성 내부 문건은 그 이유를 두 가지로 명확히 요약하고 있다. 첫째, 세대 무지개를 아우르는 국민적 친숙함이다. 이찬원은 10대에게는 유쾌한 예능 치트키이자 MZ세대에게는 진심을 노래하는 아티스트, 그리고 4050 부모 세대에게는 내 아들 삼고 싶은 국민 4위 아이콘이다. 특정 세대에 국한되지 않는 그의 폭넓은 팬층은 패밀리 브랜딩을 추구하는 삼성의 목표와 기가 막히게 맞아떨어졌다. 손흥민, 비레스가 각 분야의 정점을 상징한다면 이찬원은 우리네 삶의 한가운데를 파고들 수 있는 유일무이한 캐릭터였다. 둘째, 순도 높은 생활형 스토리텔링의 힘이다. 삼성은 그의 프로필을 웃음과 울음을 동시에 자극하되 과장된 드라마 없이 맑은 떨림으로 설득할 수 있는 캐릭터라고 정의했다. 화려한 율동 대신 섬세한 손짓과 입꼬리의 미묘한 각도로 감정을 직주하는 그의 무대는 팬들 사이에서 찬도의 미학이라 불리며 수없이 회자되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삼성은 무릎을 쳤다. 기술의 스펙을 나열하는 대신 사용자의 일상에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감성을 팔고 싶었던 삼성에게 이찬원의 서사력은 가장 강력한 무기였다. 이찬원 측도 바보는 아니었다. 삼성의 제안이 들어올 무렵 그에게는 치킨, 스포츠웨어, 가전 렌탈 등 수많은 글로벌 브랜드의 러브콜이 쇄도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대부분의 제안을 고사했다. 이유는 단 하나, 자신의 음악 서사와 어긋나는 비주얼 캠페인은 지양한다는 확고한 방침 때문이었다. 그때 삼성은 다른 브랜드와는 차원이 다른 제안을 던졌다. 제품의 DNA 안에 당신의 음악을 심겠습니다. 단순히 광고 모델이 되어달라는 요청이 아니었다. 제품의 알림 사운드, TV 광고 음악, 심지어 웨어러블 기기의 UX 사운드 디자인까지 함께하자는 파격적인 제안이었다. 이미 정규 앨범 작업과 콘서트 투어 기획으로 눈코 뗄 새 없이 바빴던 그를 흔든 것은 매니저의 한마디였다. 형, 스마트폰 알람에 형 목소리가 깔리면 어때요? 그게 바로 매일 아침 팬들 곁에서 열리는 생활 속 콘서트 아닌가요? 두 차례의 비밀 미팅 끝에 이찬원은 단 하나의 조건을 제외하고 모든 것을 수락했다. 그리고 그 단 하나의 조건은 이 계약의 본질을 규정하는 가장 중요한 조항이 되었다. 광고로만 끝나서는 안 됩니다. 실제 음원 발표와 음향 디자인 크레딧에 아티스트 이찬원의 이름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모델을 넘어 창작자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려는 그의 마지막 자존심이었다. 계약 소식이 알려지자 예상했던 불똥이 튀었다. 일부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김영웅 계약 난항, 이찬원으로 대체라는 자극적인 프레임이 생성되며 불필요한 논쟁이 불붙었다. 두 아티스트의 팬덤이 정면으로 충돌할 수도 있는 일촉즉발의 상황이었다. 하지만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다. 먼저 움직인 것은 두 사람을 동시에 응원하는 겹팬들이었다. 그들은 브랜드색이 다르다. 이명웅은 글로벌 프리미엄, 이찬원은 라이프스타일 프렌들리라는 비교 분석 포스터를 자발적으로 제작해 SNS에 공유하기 시작했다. 한쪽은 최고급 세단의 이미지, 다른 한쪽은 편안하고 실용적인 SUV의 이미지라는 명쾌한 비유였다. 더욱 놀라운 것은 양쪽 팬덤 모두 서로가 잘 되어야 트로트 시장 전체가 넓어진다는 성숙한 이해를 공유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덕분에 온라인 설전은 찻잔 속 태풍으로 끝났고 대신 트로트와 빅테크의 만남이라는 거대한 산업적 화두가 남았다. 이는 팬덤 문화가 어떻게 아티스트와 산업을 함께 성장시킬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역사적인 사례로 기록될 것이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다. 삼성 언팩 한 달 전 15초짜리 첫 티저가 공개될 것이다. 새벽 5시 57분 알람이 울리는 화면과 함께 이찬원 특유의 맑은 미성으로 굿모닝 한마디. 이어 오늘 당신의 첫 숨은 무엇인가요? 라는 카피가 뜬다. 삼성은 이번 론칭 행사의 마지막 3분을 감성으로 비워뒀다. 업계는 99%의 확률로 이찬원의 깜짝 등장을 점치고 있다. 그 순간 행사장을 360도로 둘러싼 서라운드 시스템에서 그의 목소리로 녹음된 알림 사운드가 울려 퍼질 것이다. 음악 감독은 이를 딸람을 기다림이 아닌 설렘으로 만들어 줄 소리라고 자평했다. 이찬원과 삼성의 만남은 단순한 광고 모델 계약을 넘어선다. 그것은 트로트라는 장르가 대한민국 문화의 중심부로 진입했음을 알리는 선언이며 기술과 감성이 어떻게 완벽하게 조화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실험이다. 이명웅과의 보이지 않는 경쟁 구도는 오히려 이 프로젝트의 서사를 더욱 풍성하고 매혹적으로 만들었다. 우리는 곧 보게 될 것이다. 스마트폰이 울릴 때 벨소리보다 먼저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오르는 새로운 경험을, 그리고 고된 하루를 일으켜 세우는 것은 화려한 스펙이 아니라 다정한 목소리로 건네는 굿모닝 한마디라는 것을. 그 한마디를 위해 지금 이 순간에도 이찬원은 숨을 고르고 있다. 광고주도, 팬도, 스태프도 모두 긴장 속에서 다음 알림을 기다린다. 곧 우리 손안에서 들려올 그 첫 숨이 마음속 무대에 새로운 막을 올릴 테니까.